안녕하십니까. 위고코리아 김재훈 주임연구원입니다. 우선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유니버셜 로봇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달드립니다.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기존에 사용 중이신 UR 로봇을 로봇에서 많이 사용하는 ROS, 즉 로스 환경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혹시 이 프레젠테이션 전체 내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 유니버셜 로봇을 통해서 또는 위고코리아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한 자료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 드리기 전에 오늘 메인 주제에 해당하는 유니버셜 로봇과 로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R 로봇은 코봇이라고 불리며 협동 로봇의 일종입니다. 최근에는 UR 로봇과 사람이 협동하여 정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협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안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안전 관련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양한 크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크기에 따라 지탱할 수 있는 하중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영역에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스입니다. 로스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으며 로봇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스는 로봇의 개발 과정을 단순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로보틱스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연구용으로 매우 적합한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용 로봇에서 필수적인 인지 또는 경로 계획 등의 내용을 로스를 통해서 쉽게 적용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스 1과 그리고 로스 2에 대한 개발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 로봇 8 및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웹세미나에서는 로스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리눅스 또는 우분투, 로스를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스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스를 사용을 하는 걸까요? 앞서 설명드린 로스의 다양한 특징 외에 UR과 로스를 함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UR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어하기 위해서 티치 펜던트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이 기반으로 제어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스와의 연동을 통해서 UR을 제어하게 되면 자체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로스를 사용하는 다른 추가적인 장치, 예를 들어 비전 처리를 위한 카메라 모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위한 이제 모바일 로봇이라던가 이런 다른 장치와의 호환성이 굉장히 우수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경우 이제 비전 처리를 담당하는 시스템과 로봇파를 제어하는 이제 힘 또는 토크 제어를 두 개를 연동시켜 물체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서 픽앤플레이스 알고리즘을 구성하기 위해 UR을 로스 환경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 과정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존 로스 기반의 주행이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 그리고 UR과 연동시켜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스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최신 기술에 맞는 아키텍처를 쉽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로스는 이제 산업을 위한 진보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로스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업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선 간략하게 로스와 이제 UR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UR 로봇을 이제 로스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스에 내장되어 있는 유니버셜 로봇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로스 버전, 키네틱이면 키네틱, 멜로딕이면 멜로딕에 맞춰서 사용하셔서 로스 디스트로를 변경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구동을 위해 이제 유니버셜 로봇의 로스 드라이버 그리고 유니버셜 로봇 패키지를 GitHub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다운을 받고 빌드를 위해서 캐킷메이크를 진행해 주시면 로스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는 끝이 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보여드릴 내용은 로스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때 대부분 사용하는 가제보라는 시뮬레이터와
그리고 시각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뭐 RB즈 또는 RQT를 통해서 UR 로봇을 시뮬레이션하는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제보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기반의 3D 로보틱스 시뮬레이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로봇 8뿐만 아니라 모바일 로봇에 해당하는 다양한 로봇을 환경에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실제 환경과 동일하게 로봇이나 센서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를 실제 데이터랑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제보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우선 이제 로봇이나 센서 또는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한 이제 정지 장애물, 이동 장애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월드 파일이 있고요. 또한 로봇의 자체 모델에 대한 설명이 있는 모델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 명령어를 통해서 UR 로봇을 가제보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아까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가제보와 RBG를 통해서 UR 로봇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결과를 보시면 이 RBG를 통해서 명령어를 내려주시고 다음과 같이 플래닝 버튼을 눌러주시면 실제 로봇이 어떤 형태로 움직임을 플래닝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을 통해서 정상적인 모션 플래닝이 진행이 됐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를 실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제보와 RBG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물체를 이 로봇팔에 대한 위치를 랜덤하게도 생성을 할 수가 있고 뭐 지정된 위치로 가는 기능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된 위치, 뭐 지금 위로 보는 뭐 위치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RQT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제 RQT 조인트 트래젝토리 컨트롤러라는 걸 사용해서 이름부터 각 축에 대한 내용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트 컨트롤러를 적용을 해서 각 축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값을 조정을 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값을 조정함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가제보를 통해서 이제 UR 로봇을 제어를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실제 UR 로봇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제보와 다르게 이제 실제 로봇은 로스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에서 제어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제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제 티치 펜던트를 이용을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외부에서 접근을 위해서 이 익스터널 컨트롤, 뭐 UR 캡 파일을 티치 펜던트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일의 경로는 이제 아래에 적혀 있는 대로 이제 UR 로봇 패키지의 리소스 폴더에 가시면 여기에 이제 파일이 있고요. 이를 이제 SCP 또는 USB를 통해서 티치 펜던트에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설정을 받아오기 위해서 재부팅을 한번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 메뉴에서 익스터널 컨트롤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서 외부 PC와 동일하게 네트워크를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이제 사진에 보시면 192.168.56.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외우기 쉽게 192.168.100.1을 로봇의 IP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어를 하기 위한 로스가 설치되어 있는 PC를 192.168.100.10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URCap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고 이 외부 이제 익스터널 컨트롤 프로그램 노드를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내부적인 UR에서의 설정은 끝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PC와 UR 로봇을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핑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두 기기 사이에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 아래 명령어를 이용하셔서 PC와 UR 사이의 연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IP of the 로봇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각자에 맞는 로봇의 IP를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앞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실제 UR 로봇을 로스로 제어하기 위한 드라이버만을 실행을 한 부분이고요. 이 실제 RB즈나 다른 앞서 본 이제 RQT 같은 내용과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추가적으로 실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RB즈를 통해서 제어하는 이제 명령을 아래와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각 축이랑 엔드 이펙터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다음 화면과 같이 정상적으로 외부 PC와 UR이 연결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앞서 본 가제부와 동일하게 RB즈를 통해서 모션 플래닝에 대한 결과라던가 실제 컨트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었던 RQT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로스에서 사용하는 이제 GUI 개발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QT 조인트 트래젝토리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각 축을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명령어를 통해서 이 RQT 조인트 트래젝토리 컨트롤러를 실행을 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창이 왼쪽과 같은 창을 보실 수가 있고, 왼쪽과 같은 창에서 버튼을 위에 있는 이제 전원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 값이 이제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조인트에 해당하는 값들을 조정하셔서 이 실제 로봇팔이 제어가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로스에서 이제 로봇팔을 제어한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패키지인 무빗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빗이라는 패키지는 이 매니플레이터와 이 모션 플래닝을 하기 위한 가장 최신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하기에 굉장히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65개 이상의 다양한 로봇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무빗의 중심이 되는 노드는 이 무브 그룹이라는 노드이고요. 이 무브 그룹이라는 노드는 조인트 또는 이제 목표 지점을 설정을 하고 모션 플래닝과 이 주변 환경에 이제 물체를 추가해서 이 충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이제 역할을 제공을 하는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이제 무빗이 동작하는 전체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로스 파라미터 서버를 통해서 이 로봇팔에 대한 URDF 파일,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전체를 다 받고 있습니다. 설정을 다 진행을 받고 있고요. 또한 이제 무빗 그룹 인터페이스, 지금 보시면 C++에서 사용하는 무빗 그룹 인터페이스, 그리고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무빗 커맨더, 그리고 RB즈 플러그인으로 되어 있는 이 GUI 환경, 그리고 다른 인터페이스들을 이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정보를 상호간에 주고받아서 이 무브 그룹이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C++ 또는 파이썬 또는 GUI 등을 이용해서 무빗의 다양한 액션 또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무빗은 로봇팔과 주변 환경 사이의 충돌을 검출하는 이 콜리전 체킹, 그리고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풀기 위한 플러그인 기반의 아키텍처, 그리고 로봇의 이동을 위한 모션 플래닝, 이 모션 플래닝의 구현을 위한 오픈 모션 플래닝 라이브러리 등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빗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설정해줘야 되는 셋업 어시스턴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업 어시스턴트라는 거는 이 UR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팔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로봇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한 가장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셋업 어시스턴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로봇의 URDF 파일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셋업 어시스턴트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셋업 어시스턴트에서 플래닝 그룹스를 통해서 로봇의 부분을 그룹화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과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잘 엮어서 움직일 부분을 그룹화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add 그룹 버튼을 통해서 이 새로운 그룹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그룹에서 어떤 조인트에 해당하는 게 그룹에 포함될지를 add 조인트 버튼을 통해서 그룹에다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특정한 장소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무빗은 이 그룹에 있는 각각의 조인트를 움직여서 오른쪽의 그림처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왔다 라고 했을 때 이 포즈에 대한 위치를 특정한 이름, 뭐 홈 또는 뭐 업, 다운, 뭐 플레이스와 같은 각자의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후에 불러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빗은 로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로봇에 직접 연결을 할 수가 있고, 또 로봇의 이제 조인트 스테이트, 또 이제 트래젝토리 액션 컨트롤러, 그리고 그리퍼 커맨드 액션 인터페이스에 대한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픽앤플레이스 파이프라인은 이 픽앤플레이스에 대한 전체 과정을 계획을 하고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모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텐데요. 일단 로봇팔 또는 뭐 매니플레이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 픽앤플레이스 알고리즘이죠. 물체에 대해서 특정한 물체를 짚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다시 두는 이런 과정이 가장 일반적인데, 또는 요새 최근에는 많이 시도되고 있는 이 모바일 로봇, 움직일 수 있는 로봇 위에다가 이 매니플레이터를 추가로 접목시켜서 픽앤플레이스를 약간 더 넓은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이 픽앤플레이스의 기본은 이 그리퍼를 이용을 해서 물체를 어떻게 짚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이 본 데모에서는 투핑거, 손가락이 이제 2개짜리인 그리퍼를 이용을 해서 픽앤플레이스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유사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비전 처리를 통해 물체를 인식을 하고 그 물체에 대한 위치를 확인한 다음 이것을 로봇팔을 통해서 제어한다 라고 전체 과정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를 드리면 이 픽앤플레이스를 만약에 한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제 로봇 팔과 카메라의 위치를 고정을 시켜야겠죠.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 팔과 아예 상관이 없는 이 다른 위치에서 이 팔의 움직임과 시각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예 제3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UR의 바깥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이 로봇 팔의 위치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보기가 가장 용이한 위치, 뭐 카메라가 로봇의 손목에 있는 이런 형태로 고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로봇의 손목에 카메라가 붙어 있다면 로봇의 시작 위치를 물체와 굉장히 가까이 있도록 카메라를 통해서 물체를 검출할 수 있도록 로봇의 시작 위치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카메라를 통해서 물체의 위치를 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출된 위치로 로봇팔을 접근을 시킨 다음 그리퍼를 닫아서 물체를 잡고, 그리고 이제 내려놓을 정해진 위치가 있겠죠. 이 내려놓을 정해진 위치로 이동을 시켜서 그리퍼를 열어서 물체를 내려놓는 과정이 이 픽앤플레이스의 전체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딥러닝 기술을 적용을 해서 물체를 검출을 했었습니다. 이 물체를 짚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텐서플로우 기반의 싱글샷 디텍션 SSD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물체 검출을 수행을 하고, 이 물체 검출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딥러닝을 사용을 하기 위한 이 네트워크 자체는 미리 물체들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다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상세한 스펙은 이 아래와 같이 정확도나 어떤 물체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물체를 진행을 하고 검출이 완료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카메라에 대한
이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검출을 하진 않습니다. 한번 지정된 위치를 확인을 하고 접근해서 물체를 짚고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홈 포지션에서 대기하면서 물체가 검출이 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UR 로봇과 이 그리퍼를 동시에 구동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move 그룹, 그리고 이 그룹에서 어떤 포지션에 대한 지정된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이용을 하셔서 move it 커맨드를 통해서 로봇파를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과정을 조금 보시면 암 컨트롤러 그룹과 그리퍼 그룹, 여기 두 가지 그룹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물체를 검출을 한 다음 목표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 물체를 잡고 기존에 정해진 up이라는 이름의 타겟 위치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체를 내려놓은 다음에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데모를 보시면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영상 같은 경우에 약간 싱크가 약간 틀어져서 약간 전체적인 속도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물체가 딱 검출이 되면 카메라는 멈추게 되고, 실제 로봇 팔이 움직이면서 카메라가 동시에 계속해서 검출을 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물체 자체가 움직이면서 카메라의 시각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물체의 종류에 따라서 테니스 공이면 다른 이 왼쪽에 있는 박스, 그리고 이 물체가 캔이면 오른쪽에 있는 박스와 같이 내려놓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내려놓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UR 로봇을 로스 환경에서 구동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래 이제 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